자, 페이지 171페이지 내용 이제 마무리 정리 들어갑니다. 171페이지 오늘 배운 운동량 충격량에 관련된 추가 설명,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충돌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복습 한번 해봐야지. 운동량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순간 운동량이에요, 그죠? 질량 곱하기 순간 속도로 계산하면 끝. 자, 그 다음에 충격량.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첫 번째가 나중 순간의 운동량에서 처음 순간의 운동량을 빼서 충격량을 계산하든가. 두 번째는 뭐예요? 물체가 받은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해서 충격량을 계산하든가. 계산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충격량에 대한 두 가지씩이었어.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이 두 번째 식,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요거 잠깐 보자.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프가, 봐봐, 제시가 됐는데 X축이 시간이 제시가 됐어. 세컨드. Y축이 물체에 작용한 힘, 뉴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이 작용했고, 뭐 여기가 2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치고요. 여기 힘은 10뉴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치자. 그래프 해석은 이런 거예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10뉴턴의 힘이 몇 초 동안 작용했다는 얘기야. 2초 동안 작용하고 2초 이후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그래프를 우리는 이름을 지으면 힘시간 그래프라고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그냥 힘시간 그래프. 여기까지 이해 안 될 내용은 없잖아.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X축과 그래프가 이루고 있는 면적이 있다면 요 뒤꿈치 면적, 힘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하게 되니? 면적 계산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항상 면적이잖아. 그럼 가로축이 지금 시간이고 세로축이 힘이잖아. 그리고 면적이 지금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시간 곱하기 힘이라는 개념이 되겠지? 결국은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뭘 계산한 거야? 충격량을 계산했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한 거예요. 가로 열고 다른 말로 7글자로 뭐라고도 얘기를 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같은 말이잖아.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뭘 의미한다? 변화된 운동량 또는 충격량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깨끗하게 도형이 딱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치자. 곡선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곡선과 가로축이 이루고 있는 이 면적은 그냥 뭘 의미하게 된다? 충격량을 의미하게 된다. 당연히 면적 계산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면 면적 계산 못해? 못하잖아.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 보고 이 면적 계산하는 얘기 안 나와요. 뭐가 나오겠니? 이 면적이 얼마다라고 제시가 됩니다. 이 면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6뉴턴 세컨드예요.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이 면적이 6뉴턴 세컨드예요. 그럼 뭔 뜻이에요? 아, 이 물체는 2초 동안에 6만큼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력이 6이 생겼다. 이런 걸 의미하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세요. 얘가 시간이고 얘가 힘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 얘 면적, 흰색 그래프의 면적은
동일하게 이면적이든 이면적이든 10 문제에서 제시된 게 뉴턴 세컨드인데 면적이 뭐하다 라고 제시가 된 거야. 같다 라고 제시가 됐어. 의미는 뭐겠니? 이게 A 그래프고 얘가 B 그래프라고 했을 때 A 상황과 B 상황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어땠다는 얘기야. 충격량은 같아. 근데 뭐가 달라? 그래프 모양이 다르잖아. 네. 그지? 그럼 A는 A대로 해석하면 되고 B는 B대로 해석하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A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간이 2초, 여기 시간이 3초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A는 어떻게 설명하면 돼? A는 2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이 얼마다? 10이다. B는 충격량은 10 받았는데 그 충격량이 만들어진 시간이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3초 걸렸다? 시간이 다른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냐 안 되냐? 매번 문제에서 인용하는 그 단골 인용 문제. 달걀이 있어. 크기와 질량이 같은 동일한 달걀이래. 같은 높이에서 달걀을 떨어뜨려. 아시겠죠? 얘가 A 달걀이라고 치고 얘가 이 그래프의 B 달걀이라고 가정하고요. 응? 떨어지는데 이 그래프는 떨어지는 동안의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얘가 뿅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부딪히는 시점부터 측정한 그래프라고 제시가 됐다고 쳐요. 바닥에 부딪혔을 때 이후의 시점. A는 그냥 맨바닥에 부딪혔고요. B는요. 방석을 좀 깔아놨어. 푹신한 방석. 예를 들자면 알겠죠? 그러면 A와 B가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져. 그리고 바닥에 닿는 그 이후에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A는 맨바닥에 떨어지고 B는 방석에 떨어지게 되면 닿은 다음에 멈출 때까지 누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겠니? 어쨌든 간에 B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방석에 떨어졌으니까 뭐 슬로우 모션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는 짧은 시간에 멈추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A와 B가 면적이 같네? 뭐가 같다는 얘기야? 바닥에 닿은 다음부터 멈출 때까지, 닿은 이후에 멈출 때까지 A 달걀과 B 달걀이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면적이 같으면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그런데 결과는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지. A는 B는 만약에 두 달걀 중에서 하나는 깨졌고 하나는 안 깨졌다면 당연히 안 깨진 달걀은 누구라는 얘기야? B가 안 깨진다는 얘기야. B가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 조건은요. 전제 조건이 이거지. A든 B든 간에 뭐가 같을 때 이 조건이잖아. 충격량이 같을 때 누가 안전하다? 시간을 오랫동안 그 충격량을 받는 물체의 안전이 더 안전하다. 아시겠어요?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이 길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가 된다? 힘의 크기가 작다. 자, 수식으로 한번 봐.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었단 말이야. FT. 그지? 얘를 식으로 쓰면 F 곱하기 T잖아. 델타 T.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조건, 이 조건일 때 운동량의 크기, 변화량의 크기가 같을 때 조건, 일정할 때 F와 T를 곱한 값도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F 값이 커지면 시간은 뭐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곱해서 일정 값을 나오려면 힘이 약하면 시간이 뭐해지게 된다는 얘기야? 길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 조건일 때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이 길수록, T 값이 길수록 힘은 어떻게 돼야 된다? 작게 작용하게 된다.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잖아.
A의 평균임은 이렇게 힘을 받는데 Y축이 힘이잖아요. 평균임은 이쯤에서 평균임이 설정이 되게 되겠지. B의 평균임은 얘 그래프는 여기 최대 힘이 여기잖아. 근데 평균값은 한 요 정도가 되겠지? 대충. 결과적으로 A와 B의 평균임,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비교를 하자면 누가 힘을 약하게 받았다는 얘기야? B가 힘을 약하게 받았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B는 약한 힘을 오랫동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A는 강한 힘을 짧게 받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충격량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우리가 충돌이 일어날 때 안전하려면,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시간을 늘리라는 얘기야. 충돌이 일어나는 그 과정의 시간을 좀 최대한 늘리면 적어도 적은 힘을 받게 된다는 얘기고, 약한 힘을 받게 된다는 얘기고, 그나마 좀 안전해지게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원리로 안전을 확보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에어백. 그지? 자동차 꽝 부딪혔을 때 핸들에서 팡 터지는 에어백. 핸들이 그냥 박는 것보다 에어백이 터지면 풍선에 박는 거잖아. 풍선에 받아주면 방석에 박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지. 에어백. 또는 자동차 앞에 범퍼. 앞차하고 박을 때 뭐 운전 실수가 됐든 간에 박을 때 범퍼 자체가 찌그러지는 시간, 그지? 찌그러지는 동안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 시간이 길수록, 그치, 자동차는 찌그러졌겠지만 사람은 안전하다는 얘기야. 또 뭐 있어? 안전벨트. 안전벨트도 충돌을 하게 되면 사람이 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니? 몸이 앞으로 튀어나간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안전벨트가 있으면 튀어나가는 속도가 시간을 좀 어떻게 해? 느리게, 늘어나게 만들지. 안전벨트.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뭐? 헬멧. 헬멧의 구조 안에 스티로폼 들어있잖아. 만약에 부딪혀서 내가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때 푹신한 어쨌든 헬멧이 착용되어 있으면 닿는 시간을 어떻게 해? 늘려줘가지고 머리가 깨지지 않게끔 막아준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다양한 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점프해서 닿을 때 무릎을 뭐 했다가 한다? 굽혔다가 핀다. 굽혔다가 피는 동안이 접촉하는 시간 자체를 뭐 하는 거야? 늘리는 거지. 구부렸다 피는 동안에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 줄어들게 돼. 척추가 안 나가게 된다는 얘기지. 뼈가 안 부러지게 된다는 얘기지. 낙법의 원리잖아. 그죠? 이런 다양한 예들이 충돌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야. 뭐 세세하게 다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 이건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꼭 알아둬야 돼. 힘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면적이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근데 문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말이죠, 이 식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나요? 만약에 이 식으로부터 얘가 일정할 때, 이 조건이라고 치자.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충격량이 일정한 게 아니라 작용하는 힘이 크기가 일정하게 작용할 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시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겠지. 식 보게 되면 얘가 일정한 값이야. 일정 곱하기 시간은 델타 P가 된대. 그러면 T가 커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량의 변화량 값은 어떻게 돼? 당연히 커지게 되겠지? 비례 관계 된다. 그지?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건, 이건 안전하고 관련은 없는 거지. 이건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거에 얘가 뭐가 있느냐? 일정한 힘을 오랜 시간 동안 주면 충격량은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지. 우리가 총 중에 총
심이 긴 총. 장총이 있고요. 그지? 무슨 총이 있니? 권총이 있다고 했어. 총알이 나가는 이 앞에 몸통의 길이가 얘는 길고 얘는 뭐예요? 짧아. 그런데 여기에 총알을 미는 힘은 얘와 얘가 총알을 밀어내는 힘이 둘 다 그 힘은 같다라고 치자. 조건. 힘이 같은데 장총과 권총 중에서 총알이 나갔을 때, 총 앞에서 이제 총알이 나갔을 때 누구의 총알이 속력이 빨라? 장총의 총알이 속력이 빠르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힘의 크기는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총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 받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 받냐 거리가 다르잖아. 그러면 힘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 달라진다는 얘기지. 장총은 힘 받는 시간이 길고 권총은 힘 받는 시간이 뭐예요? 짧단 말이야. 그러면 두 총알 중에서 누가 충격량이 더 크다는 얘기야? 장총이 충격량이 더 크다는 얘기야. 다들 아는 얘기라서 그런 거야? 감상을 하고 있네. 그래 한번 떠들어봐. 내가 한번 이해해 줄게. 표정들이 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관계는 좀 전에 얘기했던 안전에 관련된 관계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와요. 빨대에다가 솜을, 그러니까 휴지를 좀 말아서 집어넣고요. 빨대를 불어서 휴지가 나가게끔 빨대총을 만들었다고 쳐요. 알겠죠? 그런데 빨대 길이를 절반으로 반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한다고 쳐요. 얘가 A 빨대고 얘가 B 빨대라고 쳐요. 같은 세기로 불어가지고 총알을 나가게 한다고 치자. 빨대총에서 휴지 조각이 나가게 한다고 쳐요. 같은 힘으로 불었을 때 어느 빨대를 이용했을 때가 더 멀리 나가게 된다는 얘기야. A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니?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시간을 달리했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달리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A 빨대와 B 빨대 중에서 충격량은 누가 크다? A가 충격량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내용이 17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되셨나요? 자, 일단은 완자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 몇 문제 풀고 정리를 잠깐 할게요. 완자책 안 가져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래서 화면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완자책 있는 사람들은 내신 만점 문제 페이지 174페이지 일단 펴보도록 하세요. 일단 화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뭐 중요라고 한 것만 좀 체크해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이 크다. 맞아? 관성의 크기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니? 질량이야, 질량.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큰 거지. 속력이 빠르다고 관성이 큰 게 아니에요. 얘는 틀렸고. 2번.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이에요. 관성이 아니지. 틀렸고. 3번. 물체의 작용 R자이 빵이면 관성이 없다. 관성은 힘이 작용하든 하지 않든 간에 물체라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라면 관성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관성이 큰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쉽다. 어렵지. 5번. 깔개를 털면, 깔개, 쉽게 얘기해서 카펫, 털면 먼지가 분리되는 현상은 관성 때문이다. 맞아요. 아시겠죠? 관성 중에서 무슨 관성 때문이야? 정지 관성 때문이야.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카펫은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이걸 털면 먼지는 가만히 있고 카펫은 뒤로 밀리게 되겠지. 힘받아서. 그럼 먼지와 카펫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 분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게 먼지가 털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본다. 중요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당연히 내가 봤을 땐 중요 문제예요.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그림은 2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60g인 테니스공이 테니스채와 충돌한 후에 날아오던 반대 방향으로 50m/s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결과 뭐 구하래? 충격량의 크기 구하래. 어떻게 구해야 돼? 나중 순간 운동량 빼기 처음 순간 운동량. 기억나지? 그러면 나중 순간, 얘가 나중 순간이지. 50m/s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얘 60g이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얼마야? 0.06kg 에다가 50을 곱해. 그러면 얼마냐? 3인자? 3. 이게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0.06에다가 20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니? 1.2. 따라서 차이 값은 얼마? 1.8. 이게 충격량이다. 그지? 그러면 폭망이야.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은 그걸 쓰란 얘기는 아니고 이거 폭망이에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면요. 4.2예요. 1.8이 아니라 4.2야. 답은 얘가 답이야. 왜 그럴까? 자, 나중 운동량 계산한 이 3이 요거 계산했을 때 여기서 부호 붙여줘야 돼. 나중 운동량의 부호는 우리가 통상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 마이너스 3의 운동량이었단 말이야.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플러스 1.2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충격량을 계산하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라 그랬지. 크기를 구하라 그랬을까? 근데 나중 운동량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3 빼기 처음 운동량이 1.2. 마 3 빼기 마 1.2는 얼마야? 마이너스 4.2.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가 답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윤성 이해돼? 많이 물어보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겨서 7번.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4kg인 볼링공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인 볼링핀 B를 향해 10m/s의 속력으로 등석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여기서 제시된 조건이 뭐야?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냈대. B가 A로부터 받았다. 여기서 B는 누구니? 그러니까 얘기는 볼링공이 있는데 볼링공이 핀을 향해서 와. 그럼 핀은 힘 받아서 어떻게 돼? 쓰러지게 되겠지. 그 힘을 나타낸 거네.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물어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 봐. A가 와서 B에 부딪히지. 부딪히는 동안에 빵 부딪히는 동안에 A는 B한테 힘을 가하죠. 그러면 이 볼링핀이라고 하는 얘는요, 볼링공한테 힘 가해 안 가해? 힘 가합니다. 알겠죠? 힘은요 항상 쌍으로 존재를 해야 돼. 그게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이야. 작용, 반작용 법칙. A가 B에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A에 힘을 가하게 된다. 힘이란 뭐냐? 쌍방과실이다. 힘은 항상 짝으로 존재를 해야 돼. 그게 작용, 반작용 법칙의 내용이야. 알겠어요? 이때 A가 B에 가하는 힘과 B가 A에 가하는 힘 중에서 힘의 크기는 누가 더 세? 이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어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다고 했어? 힘의 크기 같아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요, A가 B에 가한 힘, 반드시 B가 A에 가하는 힘이 존재를 하고요. 두 힘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힘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A가 B에 힘을 가했는데 그 힘을 F1, B가 A에 힘을 가하는 힘을 F2라고 했을 때 F1의 크기와 F2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무조건 같다고.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윤성 알겠니? 그런데 A가 B에 가하는 힘을 가하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0.2초 만에 힘을 가한다고 치자. 0.2초 동안에 힘을 준다고 친다면 B가 A에 가하는 이 F2의 힘은 몇 초 동안에 힘을 가하게 될까? 얘도 똑같이 0.2초 만에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F1에다가 0.1을 시간을 곱한 거와 F2에다가 곱하기 0.1을 한 거, 이 계산값은 각각 뭘 의미하는 거야?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을 의미하게 되겠지.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러면 볼링공이 받은 충격량과 볼링핀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만 따졌을 때 누가 더 큰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있어. 여기 작은 자전거가 있었다고 치자. 좀 끔찍한가? 덤프트럭과 자전거가 있다고 쳐요. 질량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있지. 근데 꽝 충돌하는 동안에 충격량은 누가 더 크게 받아? 같아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덤프트럭이 자전거를 밀어내는 힘과 자전거가 덤프트럭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다고? 작반의 법칙으로 같아. 그런데 충돌하는 시간은 둘 다 역시나 또 어때? 같겠지. 그러면 자전거가 받은 충격량과 덤프트럭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근데 위험한 건 누가 더 위험해? 자전거가 더 위험해. 왜? 질량이 작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질량이 작으면 F는 MA에서 힘의 크기는 같다 그랬어. 근데 자전거의 질량이 작으면 자전거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 매우 커지게 되겠지. 순간 변화량이 매우 커지게 된다고. 근데 덤프트럭도 F는 MA에서 덤프트럭이 받은 힘은 얘 받은 힘과 크기는 어때? 같지. 근데 덤프트럭의 질량이 무지하게 크단 말이야. 그러면 덤프트럭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덤프트럭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하지만 충격량은 같다고. 힘의 크기도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준석 이해돼? 날아가는 파리를 내가 손으로 빡 쳤어. 파리가 받은 충격량과 내 손바닥이 받은 충격량, 누가 충격량은 커? 같아. 근데 파리는 죽네? 왜 그래? 질량이 작으니까. 힘의 크기는 같은데 파리의 질량은 매우 작아.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리가 받은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돼? 매우 커지게 돼.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 비유예요. 어떤 관계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알고 이 문제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물론 고1 문제에서 그것까지 막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그래프가 힘 시간 그래프고요. 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 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다고? 충격량이었다고. 충격량 20이 생겨야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20이 발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따라서 보기 기억, 옳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보기 기억 뭐라 그랬니?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0이다. 충돌 전 얘의 운동량. 얘 운동량 얼마예요? 40이지. 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10의 속력이 된다. B의 속력을 물어봤네. 그지? 그러면 이거 속력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처음 운동량 얼마니? B의 처음 순간의 운동량. 빵. 그러면 나중 순간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어 있어야 되겠냐면 그거 차이값이 충격량인데 그 차이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대? 물론 이거 절대값으로 크기가 20 나와야 된대. 그러면 나중 운동량 값 자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 질량이 2kg네? 그럼 운동량이 20이 되려면 얘 나중 순간에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0m/s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네? 따라서 니은 맞는 말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디귿 충돌 직후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된다. 당연히 볼링핀은 정지에 있다가 힘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탕 튕겨 나가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얘 충격량 얼마 받아야 돼? 얘도 20 받아야 돼. 근데 현재 운동량이 얘 얼마였어? 40인데 나중 운동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차이 값이
충격량으로 20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20이 된다는 얘기는 얘 나중 순간의 속도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 5m/s가 된다는 얘기고 운동 방향은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볼링 돌돌돌돌 쿵 볼링핀을 맞췄어. 볼링공이 튀어나와? 그냥 밀고 지나가지? 이건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답은 그래서 뭐만 맞다? 니은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자. 이거는 거의 뭐 매번 물어보는 문제예요. 11번 문제. 그램과는 동일한 유리컵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그냥 맨바닥과 푹신한 방석이 깔려있는 곳에 각각 떨어졌을 때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만 깨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나는 이 과정에서의 유리컵이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SA와 SB는 각각 그래프의 아랫면적의 넓이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지? 문제 조건. 동일한 유리컵을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A나 B나 어때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이 면적 SA와 이 면적 SB는 크기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됩니다. 아마 보기에서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면적 SA와 SB의 크기는 어떻다 이런 거 뭐 보기 딱 같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기억은 당연히 맞다는 얘기예요. 니은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지금 기억이 맞으면 니은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논리적으로 틀려야 돼. 충격량이 이 그래프의 넓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니은 틀렸고. 디귿. 유리컵이 받은 평균힘의 크기. 딱 보더라도 평균힘. 누가 평균힘이 세? 시멘트 바닥. 얘가 평균힘이 세지? 최고 힘 보더라도 셉니다. 이해됐어요? A와 B가 같다. 틀렸고. 다음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다. 됐니? 14번 문제 끝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14번. 그림은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선수 A가 질량 40kg인 2m/s로 운동하는 선수 B. 얘가 40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2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A가 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얘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얘 B는 밀기 전에 운동량 계산할 수 있지. B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2 곱하기 40이니까 80이지.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됐어? 4, 5, 20, 200이 되겠지?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 발생했니? 120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방향, 얘 플러스 80이고요. 플러스 200이에요. 방향 둘 다 오른쪽 방향이었으니까. 변화량은 120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운동선수 B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다? 120이다. 그러면 운동선수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120이야.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A가 B를 미는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래. 계산했죠? 200-80 120 단위까지 써줘야 됩니다. 서술형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됐나요? 2번 A가 B를 미는 동안 B가 받은 힘을 받은 시간이 2초라면 힘의 크기를 계산해라. 자, 지금 델타 P는 이미 1번에서 구했어요. 얼마라고? 120의 힘을 받았다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받았다고. 근데 이 값은 힘 곱하기 뭘로도 계산할 수 있다고?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 시간을 2초라고 설정하자 이런 얘기잖아. 따라서 120은 힘 곱하기 2초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F는 몇 뉴턴이다? 평균힘이 60뉴턴의 평균힘을 받았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운동량, 충격량에 관련된 문제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